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명 아래로 발생해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흘 연속 1,000명 아래로 나왔고요. 일주일 평균 이제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일주일간을 평균한 하루 확진자 수가 지금 700명대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한 주 전하고 비교하면 한 200명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1,000명을 넘었지만 지금 나흘 연속 1,000명 아래고 오늘은 674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네. 3차 대유행이 1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 지금 환자 발생은 1차 때 8,000명 정도, 2차도 8,0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3차 대유행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 4배인 36,00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정점은 지난달 25일 성탄절이죠. 1,240명이 정점이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달 14일부터 설치된 그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이 수도권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된 게 지난달 14일이고요. 현재 144곳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0만 건 가까이 검사를 했고요. 그 가운데 2,700여 명 가까운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폭설도 내렸고 혹한이었는데도 한 3만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178명이 확진돼서 평소의 확진율보다 한 2배가량 높은 0.58%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이 수도권 임시 선별 진료소는 이달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명대까지 떨어져야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 지금 한 700명대인데요. 이게 한 400명 내지 500명대 정도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리두기 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런 방역 조치들이 17일까지 지금 연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열흘 정도에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변수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만일 추가로 나오고 또 이게 확산된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워낙 길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방안을 좀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나 방역 당국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수도권 2.5 단계만 해도 지난달 8일부터 지금 한 달 이상 되고 또 17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돼 있고 특히나 직접적인 생계에 영향을 주는 영업 중단, 영업 제한 이런 거를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감염 양상도 좀 바뀌었는데요. 종전에는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감염이 좀 많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거리두기에 관한 방역 수칙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건데 큰 방향은 영업 중단, 영업 제한 이런 거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르면 다음 달 말 우리도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정부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할 기구를 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이고요. 위원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같으면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 이 접종하는 게 보관이나 유통 접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사항이 많고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것인데요. 그 기구는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상황 총괄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예방 접종 관리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도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자원 관리반 그리고 접종한 뒤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 심사하는 피해 보상 심사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접종 우선순위나 일정은 이달 말쯤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수도권의 긴급 사태를 발령을 했습니다. 워낙 확진자가 1,000명, 6,000명까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긴급 사태를 발령을 했는데 우리나라 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 그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이 그 이제 도쿄하고 주변 그을 포함해서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 사태 이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 이렇게 돼 있고 연말 방역 특별 대책 중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뭐 이런 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수도권은 그 유흥 시설을 포함해서 한 10개 업종이 영업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주로 음식점, 노래방, 술집의 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였던 걸 밤 8시로 한 2시간 앞당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리나라 같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일본은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업소에 대해서 하루에 6만 엔, 우리 돈으로 한 62만 원 정도를 보상금을 좀 높였습니다. 4만 엔에서 6만 엔으로 높였고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200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 그 감염 확산세는 굉장히 심각한 데 비해서 지금 내린 그 방역 대책은 굉장히 느슨하다. 그래서 확진자를 급격히 줄이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그 200일 뒤에 그 도쿄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느냐.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늦어도 5월 또는 6월까지는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3단계 유행의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